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급매로라도 집을 당장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가장 기다릴까? 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를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등을 사려고 한다면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한 10% 미만일 겁니다.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그러면 현찰이 과연 많은 사람들은 대출 안 받고 아파트나 상가 등을 빵빵 살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일부러 일정 부분을 대출을 받더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자기 자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또 종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식처럼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들도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대출을 일부러라도 받는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활성화가 되려면, 그리고 또 이런 부자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불경기이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이기 때문에 다들 금리 인하만 원하고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연준 금리 인하 재개 3월 아닌 6월로 밀릴 듯 트럼프 관세 여파, 대한민국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금리 정책을 벗어나서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우리가 연준이라고 하죠. 당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으나 포기하고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 전에는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한 60% 정도로 시장이 어떤 지배적인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것이 66%나 되고 이렇게 시장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네요. 정말이지 이 아저씨 대단하긴 합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아무튼 이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 정책을 지금 계속 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타격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를 들면은 하나 들어보면, 철강 같은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우리는 그동안에 철강, 알루미늄에 관해서 일정 부분 관세를 면제받고 있었습니다. 대신 수출 물량에 제한하는 어떤 쿼터제가 있긴 했죠. 즉 현재까지는 263만 톤까지는 무관세였습니다. 그리고 263만 톤 이상부터가 이제 관세가 25%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 협상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는 조금 혜택을 받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제 무관세 쿼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대한민국의 주력 품목들이 줄줄이 이제 트럼프 아저씨의 관세 정책에 타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걸로 모두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그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은 일단 금리 동결을 통한 관망세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샀어야 했나? 멈췄던 서울 아파트값 5주 만에 상승 전환. 일단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보기만 해도 섬뜩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그러면 제가 쉽게 현실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첫째 주 데이터상으로 0.02%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걸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일단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적다, 평균보다 이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왜곡된 거래가 여기 시세에 반영될 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나 특이한 케이스의 상승이나 하락 거래는 계속 꾸준히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예를 들면 상승의 특이한 케이스, 첫 번째,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기도 하죠, 물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특히 그 중에 중국인이 매수를 했을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싹쓸이 하듯이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쭉 거주하고 계시던 뭐 F4, F5 비자 있으신 그런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동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자국에 있는 돈을 좀 더 안전한 곳에 묶어두기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국의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도 일단 그냥 무조건 싹쓸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전문적으로 이걸 또 처리해주는 직업도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이건 뭐 저도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간혹 부부가 아닌데 집을 떡하니 한 채 사주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받고 이 건을 중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무슨 사이인지 물어보진 않았으나 그냥 뭐 초코파이 같은 느낌,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거. 아무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은 어느 시기에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월달 거래는 어떤 스타일이었나? 강남과 서초, 송파로 분류되는 강남 3구, 그리고 마포, 용산 등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는 상승한 거래가 좀 있었고, 일부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들 또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의도나 아니면은 목동 쪽, 그 다음에 한남동 이쪽이 지금 현재 좀 많이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는 기존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 외에 10억 미만의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이 직전에 있었던 거래보다도 더 낮은 가격,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 없는 거래량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데이터상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절적 수요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계절적 수요는 집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다 이해하실 텐데, 계약에 맞춰서 이사 수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집 매매에 대한 가격 변동에도 어떤 정도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직전 거래보다 그래도 하락한 거래의 비중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여러분도 오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뭐 영끌족 되고 울고 불고 부부싸움 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다가 집 날리고 길바닥에 들어 눕고 뭐 다 그러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복합적인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 그냥 뭐 보통 동네 아저씨, 유튜브 아저씨가 맘대로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역시 이걸 직업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또 회사에 보고하고, 또 그걸로 부동산 관련 사업 진행 계획을 짜고, 또 저는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관련 회사의 내부 문서를 한 70%쯤은 그냥 공짜로 보고 계시. 줍줍 청약 바꾼다. 국토부 무주택자 지방중심제도 개선. 이 부분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네요. 우리가 로또 청약 또는 무순위 줍줍 뭐 이렇게 부르는 무순위 청약이 있죠. 임의공급, 여기에 변동이 이제 생깁니다. 앞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로또 청약, 무순위 청약에는 집 있는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했었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그냥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누구나 가능했던 거죠. 거주 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되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돈 있는 유주택자들도 많이 신청을 했었고, 그런 분들에게 또 기회가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집 없는 무주택자한테는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 실제로 수십만 명이 몰리기도 했고,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제는 무주택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주기로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지자체가 분양 상황에 맞게 또 거주 요건 같은 거는 탄력적으로 알아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 곳은 그냥 거주 요건을 추가로 더 붙일 수 있다,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가격입니다. 모든 재화는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이 싸고 좋은 건지 이게 실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비싸다면 이거는 뭐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사실 강남 아파트는 뭐 무순위가 나와도 그걸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집값의 정상화도 같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